안녕하세요. 산산노웅의 그 춘추시대의 공자, 그러니까 세계 4대 성인의 한 분이죠. 그 공자의 그 오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계속합니다. 그러니까 유비는 지금 이제 그 귀를 턱 빨아가고 듣고 있어요. 그런데 전편에 이어서 이번 편에서도 이제 그 한나라의 공신, 그 삼거리 있죠. 소아하고 장자방이하고 한신. 그런데 이제 그 한신에 대한 이야기예요. 한신이 이 오진법을 가장 잘 그 이용한 그런 그 장군입니다. 그 나중에 이제 제갈공명도 그렇고 그 청나라의 그 시조, 그러니까 누르하치도 이 오진법을 잘 이용하는데 지금은 이제 한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 이제 한신이 그 항우 진영에서 도망해서 유방이 진영으로 이제 왔는데 지금 이제 그 한중 왕이 돼서 한나라로, 그러니까 뭐 그 잔도를 따라 가지고 그 여튼 이쪽 관중에서 그 한중으로 가려면은 아주 그 길이 험합니다. 그 잔도를 따라서 이제 가야 돼요. 그 절벽 옆으로 막 이렇게 그 길을 낸데 거기를 쭉 이제 따라 가지고 그 10만 대군이 이제 거기로 가야 되는데 뭐 도망갑니다. 이 부대원들이. 그러니까 한신이 이제 거기 이제 도착해서 하우영이 군대에 이제 처음에 이제 소속이 됐는데 그 모닥불을 쬐다가니 그 부대원들이, 한신이가 속한 부대원들이 다 도망가다 잡혀와서 이제 죽게 됐어요. 그런데 하우영이가 옆으로 이제 지나가는데 한신이가 딱 소리를 지릅니다. 한왕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천하를 도모하려고 하느냐? 안 그러면은 진시황제처럼 그렇게 독재를 펴가면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굴려고 하느냐? 그러면서 이제 막 소리를 팍팍 지르는 거예요. 그 하우영이가 딱 일별에서 보니까는 이 보통 저게 아니에요. 하우영이도 그 사람 보는 눈이 아주 뛰어납니다. 그래 이제 그 하우영이가 한신을 자기 이제 막사로 데리고 가서 이제 술을 한 잔 딱 이제 주면서, 내가 듣기로 당신은 그 항우 부대에 있던 집극랑이 아니냐. 그러니까 한신이가 이제 원래 이제 항우 진영에서 집극랑으로 있었어요. 그러니까 창을 들고 보초를 서는 거예요. 항우 막사 그 앞에서 보초를 쓰던 그런 아주 그냥 하급 무사죠. 말하자면 이제 병졸하고 똑같으죠. 이제 그걸로 있다가니 이제 도망와가지고서는 이제 여기로 왔는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칠 그런 명분은 없지 않느냐. 그러니까 한신이 그럽니다. 내가 항우 부대에서 도망와가지고 고향으로 안 가고 여기를 쫓아왔을 적에는 여기 유방이 군대에는, 유방이한테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개판이다. 하우영이한테 막 들이대는 거예요. 이제 금방 사형 집행하려고 하다가니 이제 사형 집행을 좀 밀어놓고서는 데리고 왔는데 한신이는 막 하우영한테 큰 소리를 칩니다. 그러니까 하우영이가 그럽니다. 그러면은 당신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. 그러니까 이제 한신 이야기래요. 내가 항우 부대에 있을 때 현책을 많이 올렸다. 그런데 한 번도 채택이 안 됐다.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현책을 올렸다. 이거 한번 들어보겠느냐? 그러니까 하우영이가 내가 들어보마. 얘기해봐라. 그러니까 이제 한신이가 이야기합니다. 자, 유방이를 한왕으로 그렇게 이제 그 책봉을 해가지고 저쪽 한중 땅으로 보냈는데 유방이는 이렇게 볼 적에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. 언젠가는 이쪽 그 삼진, 그러니까 관중 땅으로 나와서 중원을 차지하려고 할 거다. 그러면은 한중에다 발을 꼭꼭 묶어놔야 되는데 지금 그 진나라 땅, 관중 땅을 세수로 나눠가지고, 그러니까 장한이를 옹왕으로 하고 사마원이를 색광으로 하고 동해를 저광으로 해서 요 세 장수를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서는 배치를 했는데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됩니다. 내가 항우한테 현책을 올렸는데 젊은 사람들로 왕을 교체를 해서 이 세 사람들은
그냥 저쪽 동쪽에 그 팽성 옆에 데려다가니 그냥 왕으로 앉혀놓고 여기를 젊고 패기 있는 사람들로 앉혀놓고서는 딱 한중에서 나오는 문을 그 잔도를 완전히 막도록 이렇게 하면은 지금 초나라가 굳건할 것입니다. 안 그러면은 여기 3명을 꼭 여기다 왕으로 앉히려면은 항우 대왕께서 팽성으로 가지 말고 요 함양에 눌러 앉으면 그러면 굳건합니다.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. 이렇게 내가 현책을 올렸습니다. 그런데 이 현책이 하나도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내가 항우는 안 되겠다. 그러면 아이고 유방이한테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해서는 내가 요를 쫓아왔는데 요 부대원들은 도망가는데 고향으로 도망가는데 난 고향으로 가지도 않고 여기를 쫓아왔을 적에는 나한테도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것은 들어보지도 않고 하급 병졸한테 섞어놨다가니 나는 도망도 안 갔는데 난 그냥 거기서 장작불 쬐고 있던 그 죄밖에 없는데도 그 연좌 재려갖고서는 다 사형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. 이러면서 하오영이한테 얘기를 해요. 그 하오영이가 딱 들어보니까는 이 맞는 얘기거든요. 100번 옳은 얘기예요. 그러니까 소아한테 얼른 데리고 갑니다. 그래 이제 소아한테 얘기를 해요. 요 한신이라는 그 항우한테도 도망을 왔는데 내 부대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큽니다. 그러니까 소아 그 재상 소아 그 부대에 소속을 시켜가지고 일을 시키십시오. 그러고서는 소아 막사에다 놓고서는 하오영이는 도망가요. 그거 다시 데려가러 갈까봐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한신이 생각할 적이 엄청 높거든요. 레벨이 하오영이가 생각하는 레벨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 볼 줄 알으니까 하오영이가 나중에 이제 그 한나라의 재상까지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승상까지 올라가요. 이 하오영이가 그 사람 보는 눈이 아주 뛰어나거든요. 아주 미천한 그러니까 말무리꾼에서 시작해서 폐현에 그래 이제 그 하오영이가 이렇게 이제 소아한테 딱 맡기고서는 도망갑니다. 그러니까 소아가 이제 한신이하고 이제 맨날 며칠을 날을 세면서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한신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딱딱 이게 뭐 아주 조리가 정연하거든요. 아주 현사입니다. 소아가 생각할 때 소아는 이제 행정적으로 아주 뛰어나지만은 그리고 소아도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아주 뛰어나거든요. 그 이제 소아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폐연에 이제 관리로 있을 때 그 유방이하고 이제 인연을 맺게 돼요. 그래서 유방이는 이제 정장으로 이렇게 할 적에도 이제 소아가 이제 많이 힘을 써서 이렇게 해줍니다. 정장으로. 그리고서는 이제 그 진나라가 이제 막 그 진나라의 반기가 막 들면서 이 폐연의 이제 그 관리도 막 흔들리고 할 때 요때 이제 그 이쪽 지방 하여튼에 부로들이 딱 일어났고 소아를 그러니까 폐공으로 이렇게 이제 앉히려고 했어요. 근데 소아가 나는 안 됩니다.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그 유방입니다. 그러니까 유방이를 앉혀야 됩니다. 이렇게 해갖고는 이제 유방이를 위에다 앉히고 소아는 이제 밑에서 2인자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나중에 이제 승상이 돼서도 한나라 승상이 돼서도 유방이를 딱 위에다 앉혀놓고서는 2인자로 계속 그렇게 그 업무를 이렇게 합니다. 아주 그냥 그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죠. 그 이제 소아가 이렇게 봤을 적에 한신이가 이게 완전히 대장군감입니다. 그래 이제 막 속으로 다니 엄청 기쁩니다. 지금 우리한테는 행정은 내가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의 태사로 그러니까 왕사로는 장자방이가 있고 그런데 대장군감이 없었거든요. 장군감들은 많이 있습니다. 그 뭐 번케니 그 다음에 뭐 저 조참이니 뭐 해가지고 하오영이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전부 이제 장군감은 돼요. 그런데 대장군감은 안 됩니다. 대장군감은 혼자 나가서 전부 관리하면서 그 정책을 그 책략을 세우고 그리고 상대방하고 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
그 지금 있는 장군들로는 소화가 볼 적에는 아니거든요. 그런데 한신이하고 얘기해 보니까 완전히 대장군감이에요. 그냥 직책만 주고 군대만 주면은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한신한테서는 딱 우러나옵니다. 느껴요. 그러니까 이 한신이를 여튼 대장군으로 만들려고 소화가 이제 엄청 노력을 하는데 가서 유방이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항우 군영에서 도망을 온 아주 뛰어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대왕이 직접 써야 되겠습니다. 지금 내 부대에 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방이 이제 물어봐요.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? 그러니까 그 한신입니다. 그러니까 유방이도 이제 알아요. 저기 남의 가랭이 들켰다는 거. 그 패연도 이제 내내 그 휘음에서 그 옆이니까. 그리고서는 여튼 여기 유방이하고 그 항우하고 그 한신하고 거기는 고기 지역이에요.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났으니까 다 이제 알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나무의 가랭이 밑을 겼다는 거 한신 아닙니까? 그리고서는 항우 부대에서 집극랑으로 있던 집극랑이 이제 최고 밑에 이제 그 명절이거든요. 집극랑으로 있던 한신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소화가 그래요. 글쎄 그때는 그렇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나하고 지금 내 부대에 와 있는데 3일 밤낮을 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 그 대장군 감입니다. 그러니까 유방이가 이제 웃어요. 그 대장군 감이 없어서 그 항우 부대에서 도망온 한신이를 대장군으로 앉힙니까? 그러니까 소화가 아닙니다.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뛰어납니다. 그러니까 내 밑에 두기에는 너무 높습니다. 그러니까 그 대왕이 직접 써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인사권이 대왕이 낼 수 있는 인사권이 있고 소화가 낼 수 있는 인사권이 있고 하우영이 낼 수 있는 인사권이 있거든요.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장관들급은 전부 이제 대통령이 내야 되고 장관들 밑에 과장이나 부장들은 장관이 내야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지방 행정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그 밑에 부장이나 그 사람들은 이제 인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체계적으로. 이제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유방이 그럽니다. 그러면은 지금 굴량미 때문에 아주 머리를 썩고 있는데 굴량미를 관리할 수 있는 치속도의로 합시다. 그러니까 이제 치속도의로 얘기하자면 이제 지금 얘기하자면 이제 차관 정도예요.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굴량미를 전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걸로 이제 하자고 이제 그럽니다. 그러니까 소화가 속이로 지금 너무 이렇게 높게 내가 얘기했나 보다. 차츰차츰 실력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해야 되겠다. 이러면서 예 알았습니다. 그러면은 치속도의로 이렇게 임명장을 해주시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유방이 명의로 해서 치속도의로 임명을 해요. 한신이를. 그 이제 한신이가 가서 이제 창고 그러니까 이제 굴량미를 다 이제 관장하는 거니까. 그 10만 명이 뭘 이제 굴량미를 막 관장하니까.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관중에서부터 오고 있는데 한중에 미리 가서 창고에 있는 거 전배해가지고서는 먹고 그 군대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그 미리미리 이제 그 해놔야 되니까 엄청 이제 바쁜 자리예요. 그런데 한신이가 가서 굴량미를 가서 보니까 싸는 것은 그냥 더미로 이렇게 싸놨어요. 그 이제 한신이도 이제 이게 오진법에 대해서 딱 알거든요. 그 한신이가 가서 며칠 안 돼가지고 이 오진법으로 해가지고서는 굴량미를 딱딱 싸놓습니다. 그러니까 소화가 이제 한신이가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치속도의로 시켰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. 그리고서는 이제 하우영이가 마침 이제 왔어요. 그러니까 하우영이한테 그때 데리고 온 그 한신이를 내가 대왕한테 건의했더니 치속도의로 시켰다. 그러니까 하우영이가 그 치속도의 안 됩니다. 대장군감입니다. 하우영이도 이제 대장군 하면은 이제 자기보다도 저 위에 높은데
높은 데에다 앉혀야 된다고 합니다. 하우영이도 그 사람 볼 줄 아는 인간. 그러니까 소아도 아 그래 내가 볼 적에도 대장군감인데 아 대왕께서 저렇게 그 하우 밑에 있으면서 직궁랑을 했고 또 회음에서 그 나무에 그 저 불량배 바지가랭이 밑을 기어갔다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서 그 치속도 시키자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번 시켰다. 그런데 마침 왔으니까 둘이 한번 가보자. 궁금하다.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창고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굴량미 관리하는 데를 옵니다. 와서 보니까 이 굴량미를 싸놨는데 두 번 못 싸놓듯이 딱딱 싸놔가지고 거기다가니 쪽지를 딱딱 붙여놨어요. 그 이제 한신이가 이제 이 5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. 이렇게 5개씩 해가지고 횡으로 종으로 해가지고 숫자 세서 높이 반만 딱 세면은 숫자가 딱 나옵니다. 그러니까 소아가 그냥 거기 탄복을 해요. 그 가는 데마다 그 창고 가는 데마다 딱 이렇게 두모 싸가지고서는 여기는 숫자가 몇 개, 여기는 몇 개, 여기는 몇 개, 몇 개, 몇 개. 이건 뭐 숫자 쓸 것도 없어요. 아주 머리가 맑아집니다. 그 전에 이제 막 그 소아도 이 먹는 것 때문에 엄청 그 여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소아도. 그러니까 소아가 이 굴량미를 관리할 적에는 더미를 그냥 싸놨어요.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요. 그랬는데 한신이가 와서 불과 며칠 만에 딱 그러니까 뭐 어디로 몇 개 내보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딱 여기 정리해 놓으니까 우위를 그러니까 여기에 재고가 몇 개 뭐 다 이렇게 쫙쫙쫙 나와요. 그러니까 소아가 또 이제 아주 그냥 거기에 대해서 탄복을 해요. 그런데 이제 한신이한테는 이 재질이 있으니까 대장군에 대한 그러한 그 재량이 있어요. 그 이제 이번 편에는 여기까지 해가고 다음 편에서는 이제 한신이 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옵니다.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.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한나라 초기 때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그 공자 때 이야기하고는 한 350년 후에 일어났던 일,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5단법에 의한 숫자가 아주 중요하다. 물건 관리하는 데에는 그러니까 뭐 창고에서 그러니까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관리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굴량미를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서는 군대를 이제 그 통솔할 적에도 이 5단법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.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그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. 이번 편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